화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 차 주인이 돌아가신 사고였습니다. 네. 그 인공지능 관련 소식 또 하나 뉴스가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좀 안타까운 소식인 것 같아요. 네. 전기차 사고가 있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사고가 났죠. 네. 전기차에 상당한 수준의 인공지능이 벌써 들어있긴 합니다. 얼마 전에 한남동에서 여기 나오는 사진과 같은 사고가 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맞아요. 주차장에 차가 이미 들어왔는데 네. 차 주인이 운전을 하신 건 아니고 대리운전사가 운전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익숙하지 않았겠죠. 네, 그렇죠. 벽에 가서 부닥쳐 화재가 났는데 화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 차 주인이 돌아가신 사고였습니다. 네. 사고가 난 차가 이렇게 멋진 차잖아요. 또 그쵸. 뒷문은 또 이렇게 날개처럼 야. 걸링이라고 하는 모양으로 딩크죠. 열리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지금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급발진인가? 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요. 네. 요거의 가능성은 조금 적고요. 화재가 났는데 그럼 이렇게 화재가 자꾸 나면 어떡하냐, 맞아요. 이런 얘기들도 사람들이 합니다. 맞아요. 화재 빈도에 대해서 따져보면은 여태까지 전기차들이 화재가 훨씬 적게 났어요. 기존의 가솔린 차들보다. 네. 그러니까 화재는 날 수밖에 없으나 그거에 대처를 잘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맞아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문이 안 열린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그렇죠. 문이 안 열려서 못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화재가 이게 났다 하더라도 나올 수 있었으면 인명 피해는 안 갔을 텐데. 차의 잘못이냐 아니면은 이 사람의 잘못이냐 하는 건데, 첫 번째로는 이 대리운전 기사는 자기가 문을 열고 내렸으니까 안에 계신 분도 내리게 한 다음에 문을 닫았어야 되는데 문을 닫고 나니까 안 열렸다. 이거는 이제 좀 첫 번째로는 그분이 좀 그때 제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일단 닫힌 문이 이렇게 사고가 났으면은 안에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열려야 되겠죠. 그렇죠. 예. 왜 안 열렸을까? 왜 안 열렸을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를 좀 우리 생각해 보면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기존의 차들에다 전기 모터를 집어넣어서 만든 차들이 뭐 하이브리드 카도 있고 그다음에 완전 전기차도 있지만 그쵸.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만들었죠. 네. 그런데 그런 회사들의 어프로치는 기존 자동차에다가 전기 모터를 넣고 거기다가 그것을 컨트롤하는 컴퓨터 기능도 넣자, 이런 거였어요. AI가 돌 수 있는 태블릿 그렇죠. 컴퓨터를 넣기,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나 뭐 얼마 전에 전기차를 처음 출시한 포르쉐라든가 일본의 도요타, 이런 회사들의 어프로치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겠네요. 예, 그 엔지니어링 한 모습을 보면 테슬라의 방법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들이 만들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여기는 원래 차 전체가 그냥 컴퓨터인데 차 하나가 그냥 컴퓨터 하나다. 예,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바퀴를 달아놓은 것 같은. 컴퓨터 형태가 그냥 자동차일 뿐이다. 네네네, 우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표현이 너무 좋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동차 전체가 컴퓨터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자동차를 컨트롤하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돼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래요. 네네. 잘 통일이 되어 있는 컴퓨터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어프로치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워가지고 차가 출시된 다음에 기능들을 다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 있고, 마치 우리가 PC를 샀지만 OS가 업그레이드 되면 컴퓨터가 더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리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는 그러니까요. 전원이 끊기던가 두뇌가 되는 컴퓨터 칩이
손상되면 그때는 이제 먹통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냥 고물덩어리가 하나 돼버리는 수준인 그렇죠. 거죠. 우리가 마치 휴대폰을 네. 뭐 물에다 빠뜨린다든가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맞아요. 아, 진짜 답답하죠. 아이폰 같은 네네. 경우에도 고장나면 벽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인 거죠. 네, 맞습니다. 끔찍하네요. 네, 이번에 일어났던 사태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열어야 되는데 도무지 바깥에서는 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사실 이 안에서 수동으로 열고 나올 수 있는 장치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사고로 인해서 이제 그쵸. 의식을 잃던가 그러셨겠죠. 네, 그러니까 당황해서 안 될 수도 있고. 네네. 그래서 네. 상당히 오랫동안 그 안에서 화재가 났는데 연기를 마시고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컴퓨터가 인공지능화 돼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가장 그런 쪽으로 많이 앞서가 있는 차가 이제 테슬라의 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게 완벽하게 되지를 못해서 이번 사고가 일어난 것 같은데 조금 더 이 발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사람에게 편리한 방향으로 쓰임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부작용이 날 수 있는 상황에 그러니까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그렇습니다. 양날의 검이 된다는 네. 걸. 지금은 자율주행 기능이 일부 들어가 있는 전기 자동차이지만 앞으로는 뭐 전기차이면서 동시에 고도의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갈 될 텐데 굉장히 고수준의 AI라고 할 만한 것들이 이제 자동차를 제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AI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잘 생각해보고 물론 이미 이런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사고율이 준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나면은 굉장히 거부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AI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철학까지도 공부를 좀 해야 될 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AI의 연구 분야 중에 AI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I의 윤리를 결정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글 같은 곳에서는 그 AI 거버넌스 팀이 굉장히 큽니다. 중요하죠. 사람의 그리고 삶에 너무 크게 영향을 미치니까요. 학계에서도 외국에서는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거를 활발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네요. 여기 자율주행차가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딪힐 것 같네요. 뭔가 그렇죠. 느낌이.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빨간 자율주행차가 근데 이게 자율주행차기 때문에 차 주인은 그냥 안에서 뒤를 돌아보고 뭐 그러니까 자기만의 여가 시간을 또 보내고 계시는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 못한 장애물이 여기 앞에 나무가 있네요. 있죠. 나타났어요. 네. 이것이 원래 있을 자리가 아닌데 이런 것이 있으면은 이제 큰일 났죠. 그래서 돌발. 우리 이 자율주행 차에 인공지능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디로 갈 것이냐. 그렇죠. 근데 앞으로 가던 속도로 그대로 가면은 자율주행 차에 타고 계신 주인이 다치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오른쪽으로 턴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 누가 있네요? 아이들이 저기서 거기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칠 것 같고요. 레프트 턴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의 또 위험이 또 있네요. 네, 저기는 마실러 오신 어르신도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팡이 짚고 이렇게 쫓아오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분들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대로 가거나 아주 많이 레프트 턴을 하면 내가 다치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어린이가 다치고 왼쪽으로 돌리면 노인이 다치셔요.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럴 때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이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렇죠. 일단 멈추겠죠. 어르신의 생명이 더 중할까? 아니면 갓 태어난 어린이들의 생명이 중할까? 이런 생각할 틈은 없어요. 사람 같으면. 근데 이것은 인공지능이니까 충분히 빨리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대처도 빨리 하겠죠. 더. 그러면 여기서 복용 씨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다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힘든 일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더 깊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자동차 회사에서 내가 다치게 만들어 놓으면 그 차는 또 아무도 안 사게. 팔려요. 누구도 안 다치게.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심각하게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나라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AI 가지고 뭐 전쟁 무기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럴 때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네. AI가 좀 더 인간의 행복과 삶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네. 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사실 사건 사고에서 시작한 이야기지만 진짜 음. AI를 활용하는 입장에서 저 같은 일반인들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네. 의견을 내고. 그렇습니다. 이런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필요성을 확실히 느낀 사례였습니다. 네. 야, 교수님. 오늘도 뉴스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깊은 얘기까지 함께 나눠주셨어요. 네네. 다음에 또 어떤 얘기 나눌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네,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남겨주셔도 아마 교수님께서 영상 콘텐츠로 또 소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I는 내 친구. 다음 시간에 만나요.